예, CBS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상가상, 오리무중 사면초과, 진퇴양난 이 모든 현재 고사성어가 국민의힘 상황이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윤인석 신위원장 기자회견 이야기까지 하고 또 실명 거론한 이야기까지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리위에 제소가 돼서 징계 대상으로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인석 전 대변인도 저희가 걱정돼서 괜찮으십니까? 저한테는 연락이 없어요. 연락 아니, 제가 왜 지난주 방송 때 윤희숙 위원장이 실명 거론해야 그러니까. 된다고 했더니 맞아요. 바로 하셨어요. 이 그러니까. 방송 보시나 본데 어쨌든 뭐 저한테는 연락은 안 왔고 예. 글쎄요. 뭐 이게 좀 당이 참 여기 여러 고사성어 나왔는데요. 예. 하나 더 센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병입 고황. 이게 또 뭐예요? 병이 고황이라는 데 들어가면 화타가 와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심장하고 횡격막 사이. 병이 뭐 그런 말이 고황.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예, 전국시대에 나왔던 말인데 화타가 와도 못 고치는 상황이다. 예, 화타가 그 이웃 사람이지만 네. 화타가 와도 못 고친다. 이제 음. 그렇게 해석이 되는 지금 그 지경 같아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렇군요. 자, 지금 근데 전환기 씨 입당 소식이 또 화제가 됐죠. 사실 한 달 전에 입당했었는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다가 이게 이제 전환기 씨 본명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본명으로 입당해서 사람들이 몰랐던 겁니까? 이게 왜 당내에서 좀 소문이 안 났어요? 송영호 일단 변호사. 본명이 전유관이라고 하잖아요. 전유관. 네, 본명으로 입당을 했으니까 뭐 온라인 입당을 체크하는 과정에서도 알기가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입당을 하면 사실 일반 평당원들은 입당 심사를 안 거치고 거의 기계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 지난번에 이제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입당을 한다고 하면서 본인이 공개적으로 그걸 알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들어갑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서울시당에 당원 자격 심사하라라고 해서 보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이미 한 달이 넘게 지나서 입당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누차 공론장에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이분의 당원 자격을 되돌릴 방법은 있다. 과거 2015년 김만복 전 원장 사례처럼 징계 심사를 하면 됩니다. 윤리위에서.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인기도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국민의힘 의원이나 당대표를 하려고 하나 의심하라 본데 저는 일관되다. 생각 전혀 없다. 저는 이수신 장군처럼 백의종을 할 것이다. 뭔가 좀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과하게 해석하시는 게 그러니까 아닌가. 객관화가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음. 나는 누구고 여기가 어디고 이순신 지금이 장군이라고 몇 인식하고 시고 예,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고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게 잘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분이 뭐 보수의 주인이 한동훈이냐 나냐.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 주인이지.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분 발언하는 걸 자꾸 이제 언론에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참 안타깝고요. 예. 여기에 이제 휘둘릴 분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으나 당에서 잘 정리한다. 방금 전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명확한 메시지를 냈어요. 아마도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 다시 지시를 했다고 하고 하니까 조치를 하면 출당 혹은 제명 그게 똑같습니다. 똑같은 예, 조치입니까? 예. 예. 장 변호사님. 당연히 그런 조치가 선행돼야 될 거예요. 이분 자기가 뭐 당대표 안 나간다고 했는데 제가 봤던 언론 기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합니까? 입당 사실을 밝히면서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대로 엄호하는 후보가 나오는지 내가 이거 초기 기사죠 사실은. 보겠다. 그런 후보가 없으면 내가 나간다. 음. 그런데 봤더니 이 전당대회 당대표 나가기 위해서는 3개월은 최소한 당비를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월 1,000원이라도. 근데 그 요건도 안 되면서 의지만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정교하지 않고 국민의힘의 전 대응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김문수 후보도 전당대회 출사표 던지면서 혁신위를 해당 행위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전한길 같은 분 왜 못하냐 우리가 용광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품질 못하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이게 국민의힘의 당권주자 그것도 유력 당권주자의 현실 인식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얼마나 더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이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쇳물을 끓이는 용광로도요. 예.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선별을 합니다. 철광석도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뜻을. 용광로도 다 녹이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별하는 작업을 해요. 철광석 넣기 전에. 그러니까 아무나 다 와서 뭉치기만 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뭉칠 때 뭉치더라도 엉뚱한 사람하고 뭉치면 원래 있던 분이 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간과하고 있는 인식이 참으로 안타깝다.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뭐 특히 윤리 같은 경우는 원님 재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그 김종혁 최고위원 징계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나윤 총장, 다구리, 윤희숙 혁신위원장부터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사람은 놔두고 김정욱 위원장 그렇게 징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비례로 전환기 씨도 뭔가 좀 액션을 취할 것 같은데 전환기 씨 징계한다고 하면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본인 공약으로 내걸 거예요. 전환기를 복권시키겠다. 그리고 김문수 당대표 되면 정말 복권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내용들이 제 생각이지만 친한계를 배척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음모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송 변호사님. 지금 부정선거와 같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 빼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이 다 같이 뭉쳐야죠. 그러면서 이런 잘못된 흐름은 반드시 저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부정선거론을 신봉할 거면요, 정당을 뭐하러 하고 정치를 뭐하러 해요. 선거의 결과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 3년 뒤 총선 다 결과 정해져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만한 해당 행위가 없어요. 아. 그래서 저는 전환길 씨를 윤리위에 회부해서 출당 조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 지난 14일 있었던 그 리셋 코리아 토론회에서도 그게 공식적인 토론회 자리예요. 예. 전환길 씨가 거기 가서 어떤 자기의 사생활의 영역에서만 발언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부정선거에 관한 주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것은 해당 행위로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김문수 있습니다. 전 후보가 전환길 입당 받아들여야 된다. 쪼개지는 혁신은 자해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당내에서도 큰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게 또 전환길 씨가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까? 전환기를 품고 어떻게 혁신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에. 이게 언어 도단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전환기 씨를 바라보는 시각 딱 하나, 그 기준, 선명한 기준 하나 줬어요. 전환기 씨가 네. 큰일 하나 했습니다. 어떤 일 있죠?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이분에 대해서 나오는 반응으로 딱 갈리잖아요. 혁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냐, 수구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냐. 그 선택지를 딱 전환길로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치른다 할 때 후보에 대한 이 선호를 결정하는 데 있어 굉장히 쉬워졌다. 예,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전환기 씨가 그래도 한 건 해줬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 두 번째 칠판 질문을 드립니다. 자, 전환길의 입당, 위기의 국민에게 필요한 처방전을 내려주시고, 예, 그걸 짧게 보고 다음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볼 텐데, 다들 너무 심사숙고해서 쓰지 마시고 그냥 직관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윤희석 대변인부터 가장 짧았어요. 출당. 예, 제가 일부러 흘려 썼어요. 예. 예, 뭐 빨리 써야 되니까. 예, 출당.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출당해라. 예, 그래서 그럼 흘려 빨리 해라. 썼어요. 퀵. 예, 예. 예, 초서체로 썼습니다. 초서절 출당. 예. 예. 자, 여기서 송영호 대변인 선례대로 네, 탈당 권고. 이게 제가 노상 말씀드리는 2015년 김만복 전 국정원장 사례예요. 이분도 예. 팩스 입당을 해서 당시에 중앙에서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 새누리당 당원이 된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팩스로 입당하면서 직업을 심지어 행정사라고 썼다는 것 아닙니까? 전직 국정원장도 아니고. 나중에 알고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예. 그해 부산 해운대 기장을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이 김만복 전 원장이 상대 후보 캠프에 격려 방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 딱 잡아내가지고 탈당 권고를 하고, 탈당 권고는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명 처리했어요. 김만복 전 원장이 소송까지 했는데 못 이겼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선례대로, 원칙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김지호 대변인. 그 보수의 주류 세력들이 보수의 미래. 예, 좀 지금 정말 재산이 거의 파산 직전인데 남아 있는 재산으로 유산 싸움 할 생각하지 말고 미래 보수 세력에게 뭔가 좀 뭐라도 하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행태를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문수 전환계 구구연대가 단기적으로는 영남권에서 지방선거로 논아먹을 수 있겠지만 그 길이 결국 보수의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좀 미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의 미래를 생각해서 판단하라. 장 변호사님은 네, 지금 국민의힘의 이 세력은 출당. 지금 보수라고 할 수 없어요. 극우는 보수와는 또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이 세력이 주류이고 이 세력이 다수로 보인다는 거예요. 전당대회 바로 오늘 치르면 누가 되겠습니까? 이 세력의 지원을 받는 주자가 될 거라는 전망이 더 높잖아요. 이래서 어떻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고 총선에 대비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자 송원석 원내대표가 전환기 씨가 민심을 벗어난 언행이 확인되면 단호히 처리하겠다. 또
또 전환기를 빌미로 당에 대한 과장된 비난은 즉각 중단해라. 뭐 이렇게 입장을 말하고 있는데 예, 일단 당의 조치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당대표 후보자들 국민의힘 8월 22일로 이제 전당대회 예정돼 있고 당대표 출사표 던지신 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태, 장동혁, 안철수 의원, 김문수 후보까지 출마 의사를 밝혔고 자, 한동훈 전 대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아직 뭐 당사자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세요? 예, 상황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은 그동안 변하고 있다. 이제 절대 전당대회 나오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다수였다가 훨씬 더 많았죠. 한동훈 대표 주위에 예, 측근들이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전한길 씨 뭐 얘기 나오고 또 뭐 장동혁 의원 극우적 발언을 하면서 대표 출마 선언하고 저 김문수 후보까지 이렇게 하니까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또 명분 차원에서의 출마 권유도 많아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들은 첩보는 지난 금요일 날 한동훈 전 대표가 최측근 내고 회의를 했다. 밥 먹은 거요? 밥 하긴 먹은 거군요. 했군요. 하긴 했군요. 밥 먹었네요. 아니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윤석 대변인도 가셨구나, 그죠? 뭐 이게 식사한 건 맞는데 일곱 명. 그 자리가 그렇게 뭐 다른 회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예. 그렇게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나누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이 시국에 밥을 먹으면 중요한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시면 지금 아니 그날은 음식에 집중한 음식에 날이어서. 집중했어요? 이야, 그렇구나. 음식에 집중하셨답니다. 송영훈 변호인. 변호인이래. 이분도 대변인. 계셨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맛있는 거 드셨나 보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 예. 어쨌든 그런데 예. 제가 봤을 때요. 이번 전당대회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예, 있습니다. 다만 있다. 그것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 본인이 있을 것이냐 아. 아니면 한동훈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의 극우화를 막고 쇄신과 변화를 견인해야 된다는 그 정신이 남아있을 거냐 이건 며칠 더 봐야 됩니다. 며칠 더 봐야 된다. 아마 거의 지금 이제 결단은 임박했을 것 같은데요. 머지않아 발표하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아유 세상에. 자, 김조 대변인은 아니 한동훈 전 대표는 예. 본인이 국민의힘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당이 지금 다 망하기 직전이 그 위기에 빠졌는데 예. 출마 안 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아. 아니 본인이 깨지더라도 지금 나와야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혁신을 들고 나온 또 다른 주자가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 예, 그래서 안철수. 전략적 제휴를 하니 식사도 같이 하면서 연대를 뭐 모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나올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당대표가 한동훈 대표 측의 지원과 후방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거머쥔다. 그게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그림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올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원래 한 8대2로 8 나오지 마라. 나와야 된다. 그래도 2가 한 5대5 뭐 6대4 뭐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제기되는 게 아닌가. 나올 거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한동훈 전 대표가 요즘 또 많은 분들을 만나시는 것 같아요. 유승민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죠 지금은 회동을 가졌는데 반구구연대 언론은 이렇게 쓰더라고요. 반구구연대. 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네. 이 가치 중립적인 표현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반극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극우라는 것을 좀 더 좋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당을 망치려는 행위에 대해서 상식을 갖고 있고 합리를 숭상하는 분들끼리 모인다는 차원으로 그 용어를 좀 바꿔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뭐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안철수 의원과 회동을 하느냐? 일단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끼리 모여서 정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대의에 서로 뜻이 같다면 그럼 뭐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뭉쳐야 하고 지금이 바로 그러한 정치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의미 있는 만남들을 계속 하고 계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만나시면 어떤 얘기 하세요? 뭐 메뉴 얘기하지 않으시고 본인 생각을 이렇게 예. 둘러서 예.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직진으로 아, 나가실 선- 겁니까? 아니 뭐 선명하게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아마
한 번을 만나도 한 대여섯 번 만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음. 그렇게 1대1로 만나시면 제가 볼 땐 그렇게 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영 대변인 며칠 있으면 결단의 시기가 왔다고 하시는데 그 금주 내로 임박한 겁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지금 전당대회 후보 등록 공고를 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뭔가 이제 결단할 시점이 임박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고민하는 지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장 되고 안 되고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지금 감기 걸린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뭐 메스를 댄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방사선 치료가 필요해요. 그 정도로 큰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힘을 개혁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끝나면은 그것에 대한 답도 자연스럽게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 이제 막상 불출마 선언했어요, 이분이. 네. 그거 사실은 그 텐트 농성, 그 국회 로텐도르에서 농성할 때는 개인의 정치적인 생각이 계산이 네. 있어서 좀 저러는 것이다. 당시 또 농성할 때 국민의 의원들 계속 찾아갔기 때문에 뭔가 세력화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했는데 안 나가는 걸로 정리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현실 자각 타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음, 그때만 해도 나갈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축적을 하는 네. 시기였던 것 같은데 본인이 사인방으로 딱 낙인 찍혀가지고 지금 당을 나가라, 정치 앞으로 하지 말아라까지 직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공간이 있느냐. 그럼 다른 어떻게 보면 극우적인 주자들과 했을 때도 경쟁력이 그럼 본인이 압도적인 것이냐. 그래 보이지도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직전에 여론조사 같은 거 지표를 보면 그게 높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번 텀에 나왔을 때 정치적 자산을 쌓을 것이냐 잃을 것이냐 잃는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예. 나왔어도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국민의힘 아까도 대변인님 말씀 주셨지만 화타가 와도 저는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방사선 치료를 할 국면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전당대회 때 새신파, 혁신파가 당권 쥐기 구조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아마 당이 지금 이 형태로 존속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과 기름 같은 이 두 진영이 어떻게 한 배에 계속 탈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뭐 드럼통 사진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회 로톤도에서 농성도 했는데 호캉스 농성이다, 뭐 키토 김밥 이런 게 뭐 다 실패했다 비난만 받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지향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해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지도자라면 도전해야 되는데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포기해 버리는. 그 반면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총선 때 독선적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출마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측근들 그다음에 자신과 뜻을 같이 할 만한 사람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문수 전 장관 어제 출마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친길 대표되면 당 파면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긴 한데 자, 이른바 그 친윤 의원들 사실 단일화 소동을 겪은 장본인 중에 하나죠. 김문수 전 후보. 이분을 바라본 눈빛이 어떻습니까? 사실 많이 달라졌다. 우호적이지 않다. 친윤들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분화하고 있다고 봐야죠. 분화하고 김문수라는 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될 경우에 혼자만 당대표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 주변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들이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서식지를 서식지. 침범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 그러니까 겹친단 말입니다. 노리는 게 아. 예를 들어 뭐 서울시장 후보, 경기도지사 후보, 경북지사 후보, 뭐 대구시장 대구시장 후보 후보. 이런 곳에서 이제 겹치잖아요. 예, 겹치네요. 생각하는 것과 예. 위협이 될 만하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본인들의 이익과.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오면은 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친윤들은 방법도 훨씬 더 구원도 있잖아요. 후보 교체 파동을 통해서 예. 대선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갖지만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종류의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분들은 당이 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그 대의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들은 중립 비슷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장동혁 후보를 이제 친윤들이 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 그 친윤들 아까 우리 예전에 우리 대변인께서 첫째 줄, 두 번째 줄 아, 예. 의총 그분들의 의중이 다 어디로 가는 것이냐.
적어도 그 앞에 두 줄 그분들이 전적으로 장동혁 의원을 미는 분위기는 아닌 걸로 아니에요. 들었습니다. 아. 예, 그렇게 일치단결해서 누구를 밀 만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화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친윤의 대표 주자가 장동혁이냐 그런 해석은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장동혁 의원은 누군가 자기를 밀고 있으니까 나온다고 했을 텐데. 아니 뭐 미는 사람이 없지 않겠죠. 예.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의 친윤이라고 하는 집단도 정치적으로 한 카테고리가 아니고 적어도 세 그룹 내지 네 그룹 정도로 분화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중에 어느 한 집단이 장동혁 의원을 지지한다고 한들 과연 당대표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의 문제는 말의 신뢰값이 매우 떨어져 있죠. 22번이나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하겠다고 해놓고 말을 뒤집어서 그걸 셌어요? 아니 그거는 뭐 그 당시 한덕수 후보 22번. 쪽에서 카운트해서 공개를 아, 했으니까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당이 큰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친윤이라고 하던 분들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신뢰는 많이 희미해진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또 조경태 육선의 조경태 의원, 부산의 이제 의원인데 이분은 그래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되게 친화적으로 말씀하시고 친한계로 이제 언론에서는 넓은 큰 틀에서 그렇게 바라봤던 분인데 이분이 나온단 말이죠. 네. 이분의 존재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나올 경우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사실 이분이 나와서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었는데 지금 또 꼭 그것만 아니다라는 시각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한동훈 예. 전 대표와 어떤 소통 과정을 거치고 있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해요. 예. 근데 과거에 어떤 진짜 순수한 의미의 개파 정치할 때처럼 상의하고 나갔다거나 양해하여 나갔다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저희 당은 결선 제도가 있어요. 당대표 선거에. 예.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과정을 밟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한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뭐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결선 투표까지 상정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동훈 대표 나가시는 거 맞군요. 아니 그렇다면이라고 제가 전제를 갈았잖아요. 박제됐습니다. 자, 아니 조경태 의원의 입장. 아니 조경태 의원이 당내 최다선 의원이잖아요. 육선. 의원이시고 이미 2019년에 당의 수석 최고위원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풍부한 경륜을 갖고 있는 중진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바로 무슨 단일화니 결선 투표니 이런 걸 논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경태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에서 던진 그 간곡한 쇄신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적어도 한동안 당내에 큰 울림이 있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정답이겠습니다. 예, 바로 취소합니다. 자, 육선의 조경태 의원. 친한계가 과거에 김상욱 의원이 호남에 가서 참배하는 문제 가지고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한 명 잃어버렸잖아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네. 단초가 됐는데 이번에 조경태 의원의 출마를 바라보는 태도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개파적으로 좀 성숙된 게 아닌가. 사실은 정치라는 게 열려 있거든요. 나중에 단일화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 사람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 부분 참 세련되게 잘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장 변호사님은 한동훈 혹은 네. 송영호 변호사님의 표현대로 한동훈 정신을 담고 있는 조경태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승산은? 그런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친윤이 분화되고 있으니까 뭔가 승산이 있다라고 전략적인 판단을 하신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네. 민주당 전당대회도 의원들은 뭐 대세가 박찬대 의원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원들 표심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당원들의 지형이 지금 어떠한가? 과연 쇄신파한테 힘을 실어줄 것인가? 당원들도 분화돼가지고 갈갈이 본인 친윤 그리고 뭐 김문수파, 장동혁파 나눠지는 것처럼 당원들이 그럴까? 저 별로 안 그럴 것 같다는 인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양자 대결할 때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5대 4였나 6대 4였나요? 거의 5대 4 정도 됐었. 6대 4 정도 됐었던 당원 것 같아요. 투표요? 당원 네. 투표했을 당원 때. 투표는 6대 4. 6대 4 정도 됐죠.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 6이 이번에도 뭉칠 것이냐? 예. 김문수의 6이 그대로 뭉칠 것이냐 봤을 때 좀 안 뭉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그때는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였잖아요. 아, 그 6이.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물론 이제 결선 투표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분화라는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요. 거예요. 또 전한길 씨를 기점으로 해서 나누는 거에 더해서 그때 김문수, 한덕수 두 분을 지지했던 분들이 전한길류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당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다. 예단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저희가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께서는 한판 승부 출연하셔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힐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방송은 보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한판 승부 나오면 돌돌이도 한번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으면 합니다. 돌돌이. 저희가 찍어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 한판 토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지호 대변인, 송영훈 전 대변인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